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다 다르겠지만 저라면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인데 나중에 내 집을 받아줄 사람도 없는데 무슨 내 집 마련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였습니다. 한 명도 채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는 나중에 지금의 3분의 1 토막이 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겠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돈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오뎅이 하나에 5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하죠? 약 700원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짜장면이 500원이었습니다. 요새는 8,000원 정도 하죠. 만약에 제가 유치원 때 오뎅을 안 사 먹고 5원을 그냥 갖고 있었다면 지금 오뎅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5원이라는 화폐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제일 바보입니다. 금고 안에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더욱 가난해지죠. 내 집 마련을 해놓으면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릅니다.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우상향을 하죠. 물론 인구 절벽 위험이 있으니까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죠.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상관없는데 그럼 지방에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지방에도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구에 범어동과 만촌동, 대전에는 둔산동이 있고요. 청주 같은 경우엔 복대동이 강남의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면 현재가 안정되는데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래 걱정만 하다가 현재가 힘들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전월세를 살게 되면 아무리 길어야 4년 정도 살면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가서 낯선 환경으로 가게 된다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전학 문제라든지 학교 친구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다는 게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만만치 않죠. 부동산 복비와 이삿짐 센터 비용,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등 이 소소한 걸 다 합치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나가죠. 제 지인이 이번 달에 이사를 갔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다른 집주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가지고 아예 다른 구로 이사를 갔거든요. 같이 함께 했던 지인들과 헤어지고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냐고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면 인테리어도 내 스타일대로 할 수가 있죠. 전월세를 살게 되면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맘대로 키울 수도 없고 벽에다가 못질을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좀 눈치 보이죠? 내 집 마련을 하면 이런 고민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하다못해 운동화에도 내가 좋아하는 장신구나 보석을 받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화 끈으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요즘 그런 거를 스니커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하다못해 운동화도 이렇게 하는데 내 집을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면 매일매일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장점은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입니다. 미래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서 나는 평생 전월세만 살겠다 이러신 분도 계실 테고요. 집에 목돈을 투자해서 허덕이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대출금 갚느라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런 삶은 싫다 이렇게 선택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면 뭐해, 그게 내 집이냐, 은행집이지,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월세로 산다고 돈이 모아질까요? 제가 월세를 살아봤는데 제 월급의 4분의 1이 월세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세를 살 때는 투자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막 새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도 안 하면서 월세만 살다 보니까요, 돈이 그냥 쑥쑥 새나가는 거예요. 사실 은행 이자나 월세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월급에서 은행 이자가 나가나 월세가 나가나 통장을 스치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월세를 살았을 경우 그 월세 계약 해지가 끝나고 나면 나에게 남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했을 경우에 내 집이 남죠.
만약에 이자와 원금을 다 갚지 못하고 팔더라도 어느 정도 돈이 남습니다. 돈은 그냥 두면 그냥 술술 새나가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를 이렇게 한 움큼 집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한 움큼 집어보면 어때요? 요 손 사이로 모래가 쑥쑥 다 새나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전월세를 살다 보면 이렇게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새어나갈 수가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자,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운이 좋아서 60살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60에 은퇴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만약에 별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에만 의지하고 산다면 내 집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노후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건데요.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데 영모기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의 장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해지, 두 번째가 안정감, 세 번째가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현명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뉴스가 매일 나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직장인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와 절약에 대해서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